집값 절대 안 떨어진다고 하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 참 이제 보면은 집값 절대 안 떨어진다, 혹은 떨어져도 일시적일 것이고 다시 뭐 폭등한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 보면은 항상 가정을 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가정이 희망사항을 늘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절대 대폭락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봅시다. 자, 집값 고점론 이야기하니까 상승론 또 반박 들어가죠. 맨날 민간 누구? 우리는 민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민간이에요? 되게 웃긴 게 정부 아니면 다 민간이라고 하는데 민간이란 말 쓰지 말고 여기는 이익단체라고 써야 돼요. 맨날 나오던 전문가들만 조사하죠. 뭐예요? 건사년, 주사년, 이런 비슷한 것들 나오죠.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그 다음에 은행들, 건설산업연구원. 자, 이름만 봐도 뭐예요? 이익단체들이에요. 이익단체들. 중소건설업체 모임인 대땡 전문건설협회, 딱 봐도 뭐예요? 건설사들의 이익대변단체다. 근데 이런 데서 상승한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머스크가 비트코인 오른다 해놓고서 본인 팔아치운 다음에 이거 좀 그런데 우리 테슬라 비트코인 거래 안 할 거야. 그러다가 또 너무 떨어지니까 비트코인 아직 덜 팔았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또 오른다. 이런 거랑 뭐가 달라요? 이익단체들인데. 왜 그런데 머스크는 물렸으니까 엄청나게 까면서 이런 것들은 왜 까는 사람들 별로 없냐? 생각보다. 민간이란 말 함부로 쓰지 말아요. 민간이란 말은 진짜 민간인들이 느끼기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설문조사 그런 식으로 하든가 직땡, 다땡 뭐 이런 데서 조사하는 것도 다 부동산에 관심 있고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맨날 들어가서 보니까 당연히 설문조사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얘네 것도 떨어지고 있죠 지금.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내년 초 금리 인상 전망이 다시 안개 속이래요. 집값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조정될 경우는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그대로 마무리될 수 있다. 금리 왜 올린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서울 아파트 25.8%, 28.8%, 35.5%에서 지금 49.6%. 즉 절반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이렇게 떨어지면은 금리 인상 안 하고 멈춰서 집값 떨어지는 걸 막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금리 왜 올리고 있어요? 물론 자산 불균형도 영향은 있겠죠. 자산 불균형은 올해만 있었어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이번 정부 내내 자산 불균형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그런데 금리 오히려 내릴 때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금리 왜 올려요?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두 번째는 환율 방어 및 자본 유출 방어. 또 한 가지는 가계부채.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이유예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면서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 넘어갔는데 얘가 한 80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집값만 떨어져서 금리 인상을 마무리시키는 건 아니죠. 왜? 핵심은 요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2번이 중요한 건 뭐예요? 얘는 그래서 해외 시장을 본다.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테이퍼링 한다고 하니까 가팔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미국 지금 금리 인상 내년 봄에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년에 3차례 할 수도 있다고 그랬고, 그러면은 요거는 금리 인상 더 빠르게 할 요인이죠. 인플레이션 지금 잡히고 있어요. 금리 올렸는데 인플레이션 계속 높아져. 밖에 나가보면은 물가 안 오른 게 있어요.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고 있다. 그 핵심에는 유가도 있고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 오미크론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요것 때문에 금리 내릴 거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공급망 차질을 걱정해야 돼요. 공급망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들 중에서 뭐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뭐 히토류 반도체 만드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들고 와야 되는데 막 1000톤이 필요한데 거기서 한 500톤밖에 못 들어와요. 그러면은 1000톤을 가지고 10만 개를 생산해서 10만 개의 수요를 맞추려고 했는데 500톤밖에 못 들어와서 5만 개밖에 못 만들었다. 그러면 그 5만 개를 가지고 수요 공급이 경쟁이 붙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가는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죠. 왜냐면 코로나는 초창기에 대비할 때야 급하게 하니까 돈을 쫙 풀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예요? 인플레이션 방어하면서 금리를 올리고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거리두기 강화하면서 자영업자 지원이라든가 재난지원금을 더 푸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고, 즉 금리 인상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왜? 얘 버리고 물가 5% 6% 오르든 말든 금리 인상 안 해. 왜? 부동산 가격 떨어지니까. 그러기에는 얘가 너무 세다. 지금 우리나라가 선제적 금리 인상 하니까 그나마 원달러 환율이 그 정도에 멈춘 거고 외국인 자본이 빠지다 만 거예요. 가계부채는 빠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근데 집값만 가지고 금리를 올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집값만 가지고 올릴 거면 코로나 터졌어도 안 떨어뜨렸어요. 정신 나간 인간들아. 집값만 가지고 올렸으면은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집값 거품 없을 때부터 금리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집값 거품 끼어도 2번밖에 못 올렸죠. 그게 다 뭐 때문이에요? 가계부채 때문에. 크게 터지니까 맨날 폭락하면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폭락 안 시키려고 연착륙 시키려고 정책도 26번이나 내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거품이 너무 커져버렸고 세계적인 문제가 터져서 추세가 이렇게 가는데 부동산 때문에 경제 망가뜨리자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왜? 지금 가계부채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다. 6%예요 6%. 문제는 20년 21년에 요거였죠. 그 전에는 어땠어요? 금리 떨어뜨렸을 때 거의 뭐 초이노믹스 수준까지도 막 폭증했었죠. 막 10% 근처까지도 갔었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게 계속 쌓였어요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봐요. 104%. 집값 높은 홍콩도 92%죠. 근데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다 이 정도 수준인데 우리나라 지금 국가부채 쌓인다고 개난리들 치고 있는데 국가부채로 막아야 할 때 그거를 국민들한테 다 피해 떠넘기면서 가계부채로 막을 수 있도록 정책을 썼던 게 문제다. 거기다가 숨은 가계부채 얼마나 있어요? 850조. 전월세 보증금 합치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1844조인데 이게 850조를 더해요. 그러면 가계부채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죠. 이것도 사적 금융이니까. 담보대출이잖아요. 자, 그리고 최대 리스크는 뭐다? 가계빚보다 더 리스크는 인플레다. 그래서 금리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1순위가 인플레, 2순위가 가계비. 이거는 지금 아직 미국에서 금리를 안 올렸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은 환율 방어나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올려야 되는 그런 추가 리스크까지 붙는다. 집값 떨어지면 금리 올리다 말 것이다. 너무 아니한 생각 아니에요? 아니면 저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집값 조금 떨어지면 금리 올리다 말 것이고 그러면 금리 올리다 멈추면 집값은 다시 오를 것이기 때문에 팔지 말고 버텨라. 적어도 대선 때까지 버텨라. 다음 대통령이 양도세 풀어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몰이 나가는 거죠. 자, 심지어는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는다는 건 현상 유지만 하는 게 목표래요. 그러면서 공급을 줄인다. 이번 정부에서 공급 제일 많았죠. 문제는 뭐였어요? 순공급이 적었다. 순공급이 왜 적었어요? 멸실이 많아서. 그러니까 멸실을 줄인 거니까 공급을 줄인다 아니죠. 적어도 이번 정부에서 집값 잡으려면 이번 정부에서 멸실 많이 내면 안 돼요. 그래서 멸실 안 내고 공공분양으로 간 거죠. 그런데 공급 줄인대요. 공급을 줄여서 집값이 올랐다. 진짜 여기부터가 틀린 거죠. 그리고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규제한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규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집값이 올랐다면 이들이 여태까지 그랬잖아요. 규제해서 집값 올랐다고. 왜 그래놓고 이제 와서 말 바꿔. 그래서 뭐 계속해주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공급해준다. 아주 그냥 뇌피셜 제대로 써놨죠.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봅시다. 여태까지 뭐라 그랬어요? 인과관계를 지들이 이렇게 주장했다 바꾸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그러면은 언어학적 근거로 닭이 먼저죠. 달걀은 닭의 알이란 뜻이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달걀이 먼저고 닭이 나중이다. 달걀에서 깨가지고 닭이 나오지 않냐. 이제 와서 또 그런 이야기 하고 있다. 원래 닭이나 달걀 같은 경우는 모르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거는 왜 그래요? 집값이 올랐으니까 규제를 했고 규제를 했음에도 올랐을 뿐이지 규제를 해서 올랐다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간 소리다. 규제를 해서 집값이 올랐어요 라고 지들이 일관되게 주장할 거면은 정부에서 집값 잡는다 해놓고 규제해서 올린다고 해놓고서 그러면은 반대로 정부에서 집값을 올리겠다 하면은 집값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들 논리라면 정부에서 인제서야 이제 집값 잡겠다 라고 하면은 집값 잡겠다 했을 때 계속 오른다고 했으니까 규제 때문에 오른다면서요. 그럼 정부가 반대로 한다고 늘 주장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집값 떨어지는 걸 방해하겠다 그러면 대폭락이 오겠네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논리가 없다. 공급이 줄였다. 공급 데이터 다 나왔는데 집값이 올랐다. 공급 때문에 올랐어요. 수요 때문에 올랐다고 다 지금 금리 영향 받은 거 제대로 나왔는데 세수 확보 진짜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진짜 빨아먹는 우파 유튜버나 쳐봐서 그러지. 그러니까 뇌 속에 그런 거밖에 없는 거야. 요즘에 맨날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집값을 정부에서 올리는 이유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생각이 그거밖에 안 돼요. 왜? 막 이런 식으로 데이터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면 반박할 건덕지가 없으니까. 아몰랑 무조건 이거야. 태극기 들고 나가는 태극기 부대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일간 베스트 거기 모여서 하는 인간들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딱 그 정도 수준인데. 그러면 노태우는 규제정책 왜 썼어요? 노태우는 왜 1기 신도시 만들었어요? 노무현이 2기 신도시 만들고 문재인이 3기 신도시 만들고 있고 규제는 똑같이 들어갔는데? 오히려 노태우 때는 더 세게 들어갔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은 유명한 빨갱이죠. 그리고 반대로 IMF 때문에 침체된 집값이랑 경제 살리려고 집값 띄우는 완화책을 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유명한 극보수죠. 뭐가리에 뭐가 들어서 그런 거야 진짜. 40% 뭐 폭락한 때 기억해야 한다. 지금 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폭등이 아닌 폭락이 걱정된다. 또 이것도 정치적으로 말하겠죠. 말하는 본색 보면은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고대로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코로나 터지고 미중 무역전쟁 터져가지고 금리 낮춘 거 말고 그 전에는 다 경고대로 됐죠. 금리 낮추면서 문제 터졌던 거죠. 누가 당선돼서 집값 안 떨어진다. IMF 때랑 금융위기 때랑 다른 점이 있다. 절반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절반은 가게가 어려워졌다. 뭔 개소리야 이거는. 절반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이번에 코로나 유동성 풀어가지고 돈 버는 거는 진짜 상위 10%나 상위 1% 이런 사람들이 벌지 나머지 대부분 다 뜯기죠. 부에 집중이지 무슨 절반이에요.
저런 것만 가지고 통계 없이 나온다니까. 집값 올라갔다고 돈 번 거 아니에요? 순자산 늘어났다고 돈 번 거 아니에요? 돈 번 건 뭐예요? 그 가치대로 팔아서 현금화 시킨 게 돈 번 거죠. 근데 지금 다 팔아서 현금화 시켰어요? 집값 계속 오른다고 해가지고 묶여있고, 그런 상황에서 진짜 눈치 빠른 상위 한 5% 드는 사람들만 똘똘한 채 사라고 할 때 경기도권 사놓고서 풍선효과 퍼진다고 할 때 팔고서 더 외곽 사놓고, 또 풍선효과 퍼진다고 할 때 팔아서 또 더 외곽 사놓고, 그런 식으로 돈 벌었지. 그리고 대출을 뭐 80%, 120%까지 했었으나 40% 가량이고, 요거 늘 이야기하지만 전반적으로 45%가 다중채무자예요. 주담대 받은 사람 중에서. 근데 자, 80% 주담대 받은 게 나아요? 아니면은 40% 주담대에 한 20% 신용대출 끼고 10%는 미래를 위한 퇴직금 갖다 쓰고 10%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론 받아서 했다고 해봅시다. 이게 위험해요? 이게 위험해요? 이게. 그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쓰레기들이. 은행이 망하고 기업이 흔들렸지만 사업 10% 가량이나 안 떨어지는데 대출 규제를 풀라는 소리는 이 뭔 개소리야! 요 한 문단에서도 본인이 하고 있는 말을 본인이 부정하는 모순된 구라를 치고 있는데 저게 맞는 말이냐. 결론, 금리 인상은 집값 때문 아닙니다. 집값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집값 때문에 금리 인상할 거면은 2020년에 왜 금리 낮췄어요? 2019년에 왜 낮췄고, 2019년에 그래 낮출 수 있다 칩시다. 미중 무역 전쟁 터져서 한 차례 낮춰가지고 집값이 다시 상승기로 바뀌었는데 왜 또 한 차례 더 낮췄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낮췄을 때 집값 다시 올라가는 거 보였는데 왜 또 엄청나게 낮춰가지고 또 올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두 번째, 정부에서 억지로 올렸다. 이거는 뭐 들을 가치도 없는 일베 우파 유튜버들이나 듣고 있는 정신승리하는 인간들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 감당 안 됩니다. 여러 번 경고했어요. 그리고 한 번 떨어지면 그때랑 다르기는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